그 중간에 주식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셨나 봐요? 그렇죠. 공격적으로 했죠. 전업 투자자로 좀 한 거예요? 전업 투자는 아니었고요. 투자 금액이 커진 거죠. 투자 금액이 작았다가 집을 판 돈을 갖고 하신 그렇죠. 거예요? 뭐 아니면 도였던 거죠. 꽤 목돈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그렇죠. 좀 드는데, 그럼 한 2년 전쯤에 그 주식 투자를 왕성하게 했죠. 미국 주식을 좀 돈을 초반에는 뭐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 그러면서 많이 벌었었죠. 꽤 괜찮았나 봐요. 예, 괜찮았었죠. 부자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최대 벌었을 때가 얼마 정도 버셨던 거예요? 하룻밤에 2, 3천씩 왔다 가더라고요. 와. 레버리지 주식이라 그래서 올라갈 때 3배, 내려갈 때 3배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도 법적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 강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뭐 강제 집행이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선생님 거기 돈 묶여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50만 원 받고 그냥 나가시라. 저도 양보를 한 거니 선생님도 양보를 하셔라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그때 당시 대답은 안 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디데이 한 며칠 전에 전화해서 나가시는 거 맞죠? 전화하시니까 나가신다고 이사 나가신다고 그 하시더라고요. 기간이 한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기다린 기간이? 한 달 정도? 한 달? 네. 한 달 동안은 연락을 안 한 예,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분하고 몇 번 통화를 안 했어요. 와, 한 달 동안 연락 안 하면서 기다리기가 되게 불편해요. 왜냐면은 급한 건 제가 아니니까 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팔자로 내가 지고 있다. 예, 팔자로는 내가 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교육을 받으면서도 제가 급할 건 없으니까 이제 잔금 내고 나서부터 급했던 거니까 그 기간은 잘 참아서 넘긴 것 같아요. 잔금 내고 나서는 나가신다고 하시길래 제가 50만 원 준비할게요. 저도 그래서 50만 원 했는데 나가실 때 청소도 해주시고 집에 관련돼서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50만 원도 아깝지 않게 그냥 드렸던 그러네요. 나가면서 이사비 괜히 50만 원 아끼려고 했다가 훼손을 해놓는다거나 훨씬 더 큰 비용의 지출도 있을 거고 마음적으로도 좀 불편한 게 생길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저렴한 금액으로 잘 집에 좋은 기운을 저는 불어 넣으셨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항상 드려도 되지 않을 이사비를 썼던 집 같은 경우에 집이 항상 더 잘 나가더라고요.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천명도지만 네. 전문가처럼. 아니 근데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아시겠지만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다 움직였던 것 같아요. 명도비도 달라고 하겠지부터 시작해서 교육받은 법인 내에서 다 움직였던 것 같아요. 처음 낙찰받고 명도하는데 최적화된 사례가 또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어려운 사례가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에 맞게 잘 풀어내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명도도 하나도 안 어려웠어요. 제가 어려운 거는 세입자 받는 게 지금까지는 그 기다림이 조금 불편한 거죠. 지금 그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도 공감이 좀 되는 게 그 명도하고 했을 때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명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도배는 뭐 사람만 써서 하면 되니까 근데 힘을 내가 쓴다고 결과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집을 내놨을 때 불편한 점이 그래서 기다리는 게 되게 힘든다고 표현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놓아야지 내려놔야지 까먹어야지 하는 노력보다는 다른 쪽에 힘을 쓰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게 이 집을 낙찰을 받았을 때와 같은 결과가 또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선생님. 그렇게 명도도 완료 잘 하신 거고 선생님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주택자로 현재까지 계시는 건데 중간에 집 매도하고 투자도 하고 사업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중간에 주식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셨나 봐요? 그렇죠. 공격적으로 했죠. 전업 투자자로 좀 한 거예요? 전업 투자는 아니었고요. 투자 금액이 커진 거죠. 투자 금액이 작았다가 집을 판 돈을 갖고 하신 그렇죠. 거예요? 뭐 아니면 도였던 거죠. 꽤 목돈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 한 2년 전쯤에 그 주식 투자를 왕성하게 했죠. 미국 주식을 좀 돈을 초반에는 뭐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 그러면서 많이 벌었었죠. 꽤 괜찮았나 봐요. 예, 괜찮았었죠. 부자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최대 벌었을 때가 얼마 정도 버셨던 거예요? 하룻밤에 2, 3천씩 왔다 가더라고요. 와. 레버리지 주식이라 그래서 올라갈 때 3배, 내려갈 때 3배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좀 본 것 같네요. 올라갈 때 막 돈 넣어놓으니까 그때가 또 주식이 막 올라갈 때였고 주식으로 돈 벌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 주식 투자를 한 거는 배우고 아니죠. 공부하고 한 거는 아니었던 거고 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거의 뭐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도박이지 않았을까 그게. 대출을 받는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본 것 같긴 한데 네, 대출도 받았죠. 근데 집을 팔아가지고 집도 팔았고 대출도 받고 이런 게 어딨어 해서 돈을 많이 넣어서 많이 벌 때는 그러면 처음에는 한 몇 억 됐겠어요? 그렇죠. 이제 근데 그 웃긴 게 주식 초보가 그런 많은 돈을 들고 주식을 하니까 살 떨려서 못 할 것 같은데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가겠지 하고 못 팔아요. 그럼 내려가면은 이 금액엔 못 팔아. 그럼 못 팔아요. 그쵸. 그러다 보면 나락으로 가는 거죠. 다행히 저는 이제 나락까지는 안 갔습니다. 손해는 봤어도 나락으로는 안 갔죠. 인생을 배웠죠 거기서. 그때도 40대였는데 예를 들어서 재테크라든지 이런 거는 모를 때였는데도 그걸로 인생을 배웠죠.
얼마 정도를 투자한 거예요? 예, 한 3억? 3억을 갖고 하루에 2, 3천씩. 2, 3천씩 벌었다. 와, 열흘만 돼도 원금을 거의 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주식이라는 게 올라갈 때도 있지만 아, 올라가면 그렇죠. 또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또 3배씩 된다 그러면. 네, 3배가씩 올라갈 때 막 신난데 뭐 난리 나죠. 뭐 떨어질 때 불편하면 떨어질 때는 잠이 안 오지 않을까라는 초상집 생각도 되는 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많이 얼마까지 불렸었어요? 최고 맥시멈은 어디? 이게 불리는 게 좀 무의미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2천을 벌었어요. 그럼 내일 또 잃는 게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오늘 5천을 벌었으면 5천을 팔아요. 그러면 제가 또 사는 거잖아. 그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럼 네. 올라갔을 때 좀 팔자. 그럼 올라갔을 때 팔아서 수익으로 챙겼어요. 근데 이게 수익이 돈을 빼서 환전을 해서 내 통장에 꽂혀야지 진짜 수익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미국 돈으로 환전이 돼 있으니까 그냥 냅두는 거죠. 이게 또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 그 판돈을 갖고 산 거죠. 그러면은 저가라고 생각하고. 올라갔을 때 좀 팔아서 갖고 있다가 내려갔을 때 더 사, 그리고 더 사요. 그럼 여기서 다시 올라가줘야 되는데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 버리면은 마이너스가 돼버리고 위에서 팔아서 수익 챙긴 돈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미 돈이 들어가서 돈이 마이너스가 나버렸어. 그때 수업 들을 당시가 계속 떨어지는 때였어요. 그때였구나. 네. 그때 얼굴이 굉장히 어두우셨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지옥이었어요. 굉장히 얼굴이 밝아지신 편이라고. 지금도 회복 중인데 그렇다고 신용 회복이 아니에요. 주식은 계속 하고 있고 주식에서 좀 많이 배웠어요. 그래도 지금도 계속 하고는 있어요. 무리하게 하지는 않고 천천히 조금씩. 그것도 안 하는 것도 또 그걸로도 재테크가 되는 거는 확실하니까 그럼요. 그것도 하고 있고 좀 안정이 됐을 때는 요번에 이제 시작해서 안정이 돼서 3천 먼저 만들어가지고 경매를 먼저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3천 정도는 뭐 3,000 예전엔 하루에 벌었던 돈인데. 돈은 다 빼놨는데 그래도 주식으로 만든 돈 갖고 지금 또 경매를 하고 있고. 떨어져가지고 손해를 본 거가 투자를 이어서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인 거죠. 요번에 집값이 얼마 전에 많이 올랐을 때 제가 팔았으니까 그때 올라갈 때는 집이 없었던 거고 다시 살려니까 저 위에 집값은 올라가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타이밍을 쫓아가고 있는 느낌인 거죠. 집을 살려고 하는데 아파트도 팔았는데 올라가고 맞아요. 다시 살려 그러니까 저기 초조해지고. 멀리 가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인생을 아파트라든지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뒤에서 쫓아가는 느낌인 거예요.